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빌 게이츠는 왜 2022년을 낙관적으로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빌 게이츠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장문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게이츠 노트라는 곳에 올렸는데 빌 게이츠의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인데요. 어려운 2021년을 보낸 후 내가 낙관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2021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해였고 많은 이들에게 나를 포함해서 하지만 나는 2022년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먼저 보시면은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지배당해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일상, 뉴 노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면의 시간을 없애고 온라인으로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동시에 2021년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커넥티드, 연결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2021년의 극단적인 기상현상, 코로나의 지속적인 영향,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스웨즈 운하에서 이제 컨테이너십이 갇혀서 여러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었던 뭐 이러한 이벤트들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2021년은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룰 내용 네 가지를 언급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신 진행 사항. 두 번째, 왜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가 우리 사회에 큰 장애물이 되는가? 세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마지막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급속한 디지털화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장문의 글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비드 19의 종말이 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백신을 투여했지만 델타 변이 발생과 백신 도입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빌 게이츠의 생각만큼 전염병 종식에 대한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며 2022년 언젠가에 팬데믹의 극성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미크론 변이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기술과 백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에 더 잘 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2022년 어느 시점에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발병이 되는 풍토병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독감과 같이 매년 예방접종만 맞으면 될 수준으로 약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백신에서의 진전이 대단했는데 특히 모더나의 mRNA 방식의 백신이 궁극적으로 전염병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mRNA 백신이 뭐냐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액산을 활용한 백신이라고 해서 이것과 같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이런 쇳불 모양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주사기를 통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면역력을 먼저 생성하는 이제 모더나에서 쓰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 크게 높이 샀고요. 그 다음에 머크 얘기도 하긴 했는데 모더나만큼 파급력 있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모더나 백신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그 이외에도 마스크, 격리 절차, 여행 제한 등과 같은 이 제약적이지 않은 개입들도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가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팬데믹은 정부들에게 거대한 도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재앙이나 다음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부들은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들을 향한 신뢰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빌 게이츠의 생각을 뭐 이분 역시 논쟁거리가 많은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거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같이 어느 때보다 분열되었고 정치적 신념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좌파와 우파의 간극은 점점 더 메우기 힘든 골이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백신이 불임을 만든다 또는 뭔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뉴스를 이분은 이제 허위 뉴스라고 단정을 짓고 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치인들은 더 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서 이제 제도와 규범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된다기보다는 완전히 버리겠다는 약속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출되고 있다. 뭐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현상으로 허경영 씨가 인기를 얻고 있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역시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인터넷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만큼 새로운 세대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나와주면 좋겠다. 또 그러한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최근 COP26 이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많은 세계 리더들, 뭐 정부, 기업, 민간 분야, 학계 이 리더들이 모였는데 실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려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이산화탄소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어그리먼트가 생겼다는 거죠. 폭넓은 이해와 동의가 존재하기 시작을 했는데 빌 게이츠는 새로운 친환경 녹색 기술들이 사용되려면 충분히 저렴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이 빨리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받아냈고 2030년 전까지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森林벌채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나왔고요. 농민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연합 뭐 이런 것들을 창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단계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이뤄지더라도 지구온난화를 2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기후변화에서 오는 기후재앙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녹색 기술들이 충분히 저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 역시 이 노력을 위해서 Breakthrough Ventures라는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또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팬데믹으로 인한 급속한 디지털화가 우리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10년 이상 걸릴 만한 기술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는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것인데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피스 워크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기업들이 생산성과 직장에서의 존재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재택근무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왔고요. 2, 3년 안에 대부분의 지금은 2D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회의가 디지털 아바타를 가진 3D 공간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페이스북, 메타 모두 3D 화상회의를 개발하여 최근 공개하였고 이것이 차차 보급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역시 3D 아바타 개발 중인 기업들의 제품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현실성, 특히 음질이 뛰어난 이 사무실에서 집에서 그냥 통화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이 고글을 쓰고 그 이어폰으로 통해 듣는 음질이 뛰어나서 현실성이 뛰어났다. 그 점에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제품들이 잘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VR 안경이나 모션 캡처 장갑과 같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 사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을 복제하기 시작하는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을 오래 닫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과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도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역동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가속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온라인으로 숙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소프트웨어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교사와 좀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돼서 개인화되어서 자신에게 좀 더 부족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서 더 효율적인 교육이 앞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이라면은
각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으로 이제 뭐 학생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치를 내달라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어떤 학생은 어떤 질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학생은 수준이 높아서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인 또 교육을 줘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판단해서 난이도 조절도 하고 페이스 조절도 하고 결국 효율적인 교육을 이제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또 교육 분야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또 투자자로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2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으로 의사 면담, 의사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더 진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자신의 공간에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새로운 이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집에 기구를 두고 혈압도 테스트하고 뭐 피도 원래 뽑아야 되는데 뭐 뽑을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내 피의 정보를 의사한테 보낼 수도 있겠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나의 수면 패턴이나 심장 박동에 대해서도 보내줘서 이제 의사가 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 있다 그러면 상담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헬스케어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뭐 제도적인 한계들도 있지만 미래 헬스케어의 디지털화의 분야에서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또 이쪽 분야에서도 우리가 미래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을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팬데믹을 멈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설득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팬데믹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현재 코비드 19이 마지막 팬데믹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 전염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책을 내년에 출간할 목표로 집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HIV 예방제인 이슬라트라비얼이라는 예방제의 임상 시험도 있을 예정이고 알츠하이머 진단 영역에서 이제 최초의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혈액 검사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년에 이뤄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 알츠하이머 치료법은 없지만 이 테스트를 통해 획기적인 치료법을 찾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가 관심사와 부합하게도 빌 게이츠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벤처 회사는 아이온큐에도 250만 주 정도 투자를 하고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청정 에너지 혁신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가 어떤 데냐면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그와 유관된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인데 제프 베조스, 레이 달리오, 마윈, 빌 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 리처드 브랜슨, 손병희 회장 등등 수많은 세계의 거물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혁신 기업들, 그것도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온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가. 그래서 많은 영역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친환경 수소 연료와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곧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분야에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 노멀의 안착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변화에 저항하지만 저항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2022년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일상, 뉴 노멀에 안착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작가, 뭐 교수님이신 것 같던데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했던 말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역사의 가장 큰 불변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를 역설하셨고요. 세상은 이전에도 큰 혼란에 적응했으며 우리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행복한 휴가철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마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빌 게이츠는 왜 2022년을 낙관적으로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빌 게이츠가 개인 블로그에 남긴 이제 수천 자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글을 제가 요약을 한 것을 같이 분석을 해보셨는데요. 뭐 물론 명확하게 어느 분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팬데믹은 2022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는 친환경 기술들 그리고 또 브레이크드루 에너지 벤처스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의 시점이 아닌 빌 게이츠와 같이 이제 한 업계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최고에 다다랐던 사람의 생각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시야를 넓히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석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